고려 말에는 외적의 침입과 권문세적의 횡포로 나라 안팎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권문세족에 대항하여 등장한 새로운 세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 중 일부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잡고 고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명과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고려의 조정에서는 명나라를 쳐서 요동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죠. 이때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요동 지역을 공격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가서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후에 바로 조선을 세웠답니다. 조선은 어느 지역을 수도로 삼았을까요? 한양이요. 맞아요. 한양은 서울의 옛 이름이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한양은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이 있어서 물을 구하기 쉬우며 또 수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이었죠. 또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유리하고요.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식량을 확보하기 쉬웠다고 해요. 조선의 도읍은 유교 정신에 따라서 설계됐습니다. 경복궁, 종묘 등의 위치를 정하고요. 도성 둘레에 성곽을 쌓은 후에 성벽의 동서남북에 바로 사대문을 만들었어요. 한양의 궁궐과 사대문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누구일까요? 세종이요. 네, 그렇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글자를 알아야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제작 원리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죠. 또 세종은 지편전을 만들어 각종 책들을 놓고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은 한글 창제에 큰 기여를 했고요. 농사, 직설을 편찬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어요. 또 세종은 우리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해와 달, 별의 위치를 관찰하고 천체 운동에 따른 계절과 시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혼천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기도 했죠. 해시계인 앙부일구,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 등등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기도 했어요. 세종은 과학기술과 문화가 발전하려면 국방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으로는 4군 육진을 개척해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했고요. 남쪽으로는 왜구를 물리치려고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세종은 우리 역사에게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지요.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불교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성리학은 유교의 한 갈래예요.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조선 건국 후에 신진사대부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하며 나라 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교적 질서에 따라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을 했죠. 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을 정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해요. 육지에서 조선군은 계속 패배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판옥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승리했고요.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죠. 육지에서는 의병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외적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군대인 의병은 관군과 협력해서 활약했습니다. 한편 5만 명의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해서 조선군에 합세를 하자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군은 명나라에 강화 회담을 제안했지만 실패했고요. 일본군은 다시 침입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했고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이 긴 전쟁은 끝이 났죠.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참여한 이후 더욱 힘이 약해졌어요. 여진족은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했죠.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보냈지만 광해군은 적당한 때에 후금에 항복해라 했고요. 조선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반대하던 신하들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인조는 명나라를 받들고 후금을 멀리하는 정책을 펼쳐서 후금이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해요.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전쟁을 끝냈죠. 하지만 조선이 여전히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고요. 후금은 오랑캐라 여겨서 멸시했기 때문에 이름을 청으로 바꾼 후 후금은 다시 조선을 침입해왔어요. 이것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한양이 함락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싸움을 계속하던 조선은 결국 청나라에 항복했죠. 조선은 청나라와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게 됐습니다.